최근에 이제 불고 있는 이 NFT 트렌드, 이 열풍의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 좀 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투자 시에도 이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버티의 이지은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제가 기사 같은 것들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NFT가 뭐랄까요? 정말 이슈가 많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뭐 코인 열풍이 또 엄청나게 많이 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다가 이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NFT까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런 원인이 좀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 열풍 원인? 열풍 원인.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암호자산, 암호화폐를 네. 되게 이제 그 열광이 한번 지나갔고, 근데 NFT라는 것은 이제 실물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제 되는 그 암호자산의 좀 특수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형태의 토큰이라고 하고 희소성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게 뭐냐면 콜렉터블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집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해가지고 얘한테 이게 디지털 자산이 사실 이런 인터넷상에서 무한 복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희소성이 없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메타데이터를 줘가지고 얘는 공인해가지고 네 거야.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가치를 주는 게 그 NFT의 어떻게 보면은 큰 특색? 그리고 사람들이 이 콜렉션을 하게 만드는 구매의 동기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유일무이하게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준 거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증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서를 가진 그런 복제 가능하지만 뭐 그런 이미지가 증서가 있으니까 얘가 유일무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진 그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도 생기고 NFT에서 이제 제일 많이 팔렸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에이프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 그런 뭐 크립토 펑크라든지 뭐 크립토 키티라든지 이런 것들 뭐 게임에도 활용이 되는 캐릭터들도 있고 콜렉터끼리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거 있다, 너는 이거 있니? 막 이러면서 서로 팔고 사고 이게 이제 2차적인 거래도 일어나고 그게 1차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판매가 되면 또 그 2차 판매에서의 또 가격 형성이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콜렉터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아 이런 캐릭터들도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럼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팬덤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의 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개념이 내가 NFT를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구매를 했을 때 이 저작권이랑 이제 소유권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 내가 샀다고 해서 저작권은 저한테 없는 거고 소유권만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것도 진짜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를 지금 전문가로서 본인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데도 그 점을 잘 이렇게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제 부산시 뭐 블록체인 특구 제가 자문도 하는데 네. 뭐 그런 데서도 요즘에 정말 NFT가 모든 프로젝트에 다 이제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네. 막 인기인데 보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NFT를 통해서 이거를 소유를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NFT의 이 법적인 성격이 아직은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무채물이에요, 무채물.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정보일 뿐 지금 우리나라 민법상에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네. 유체물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가 특정이 되고 딱 이렇게 유체물이 아닌 이 무체물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물건이어야 되는데 유체물이어야 되는데 유체물이 아닌 거예요. 그 데이터를 소유를 한다고 하기에 그 대상이 안 되니까
법적 소유권의 대상은 안 된다는 게 저희 법학하는 아. 이제 분들의 다수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네. 샀는데도 제게 아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소유권의 주장을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뭐 해킹을 당했어. 네. 그럼 내 거 소유권이니까 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물론 그 보호는 돼야 되겠고 이거를 뭐 그러니까 전제가 그게 없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제가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 뭐 그 다음 액션이 되는 거고 뭐 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 내가 소유권자여야지 피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이제 아주 큰 전제에 그러니까 법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NFT의 성격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현상인 거예요. 너무 어. 이상하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돈 주고 샀는데 제게 아니 아니라는 그렇게 게. 되는 거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부터가 그러니까 소유권 거래를 한다고 막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소유권이 근데 거래될 수가 없는 거를 거래된다고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하시면 네. 좀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용어의 혼돈. 네, 그렇죠. 네. 사실 원래 이게 소유권의 목적물이 유체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얘는 무체물인데 이거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네. 그게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그렇고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이 있지만 저작권은 작가한테 귀속이 된다는 게 그렇죠. 그게 분리가 되는 네. 현상이 있거든요. 실물 그냥 미술품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그림을 샀다고 해서 이걸 막 2차 저작물을 만들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원작자한테 그대로 유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특별한 그게 네. 양도를 받지 않는 네. 한. 이 가격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또 화두가 된 게 이게 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뭐 판매 가격, 뭐 투자자들이 뭐 요즘에 조금 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그 가치 평가라는 게 조금 NFT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네. 그것 때문에 말들을 좀 하죠. 그게 제일 사실 많았잖아요. 뭐 투명하게 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될 수 네. 있냐? 막 저게 왜 저가격대인지에 대해서부터 음. 시작을 해서 이 가치 평가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술 네. 시장에서도 같아요. 미술 네. 시장에서도 그거를 사실 경매에 나왔을 때 뭐 사겠다는 매수자가 높은 가격으로 부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비딩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NFT 같은 경우도 하나니까 그 작품 하나를 이제 가지고서 계속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제 어쨌든 높은 가격 주는데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근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은 미술시장 전통적인 데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더구나 가상 공간에서 요 소수의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가격 조작에 대한 그런 뭐 문제 제기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막 낙찰이 되고 막 이럴 때도 엄청난 가격에 막 몇백억 원대로 막 낙찰되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몇십억대로 낙찰되고 뭐 이런 이제 작품들이 과연 그게 원작이 아니라 이거는 원작이 있지만 물론 디지털로 된 막 그냥 디지털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회화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그런 그렇죠. 아니죠.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비싸 네, 말도 안 네.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커뮤니티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약간의 팬덤과 그런 이제 어떤 자기의 신분의 그 스테투스 심볼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시, 이 정도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네. 그게 나만 메타버스 갖고 있는 상의 거야. 가상 네. 공간에서의 나의 지위인 거잖아. 네. 그게 게임도 아이템 거래하잖아요. 그쵸. 나 이거 뭐 있어. 막 네. 이 아이템 있는 사람이 제일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리스펙트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뭐 맞아요. BTS 뭐 특별한 뭘 갖고 있다라든지 맞아요. 다른 팬들이 없는.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지위의 상징인 거야. 이 NFT가 네. 엄청나게 키소하고 거기서도 이제 막 완전히 위의 급의 그 레어템이야. 네. 그러면 나는 완전히 거기서는 대우를 받는 거죠. 네.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오너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희소성이랑 그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이게 것들이 또, 커뮤니티가 예. 막 몇 명이 있는데 요거는 한정판 뭐 딱 탑 몇 명만 예. 주는 거 이러면 막 이거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 투자도 하셨죠? 네, 네. 제가 그 친한 작가님 아. 중에 이제 이번에 그 NFT 아카데미 강사로도 나오시는 아, 그래요? 강앤리의 예. 그 작품을 NFT로 구매했죠. 아. 제가 그 작가님들의 팬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NFT 말고도 기존에 그냥 이렇게 작품들을 소장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 이제 작품을 이번에 그 디지털 미디어죠. 그분들이 이제 네. 워낙에 미디어 아티스트이기도 하시거든요. 오픈시에 있는 이제 콜렉션은 좀 보기가 복잡한데 그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오픈시에 저는 접속을 하고 오픈시에서도 이렇게 가서 내 콜렉션도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아 얘가 잘 있구나 또 보려면 또 거기를 들어가서 잘 보고. 있구나 보는 거는 아니 왜냐면 왜 그런가요? 아니 이제 저는 또 가끔 이제 왜 불안해서 이게 변호사님도 불안한 게 불안해서요. 아니고 불안한 것도 있죠.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실물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렇죠. 집에다든지 이렇게 계속 뭐, 보이잖아요. 지나가면서 네.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 NFT 콜렉션은 내가 지갑에 있는 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제 지갑을 한 번씩 가서 보고 얘 한번 이렇게 플레이 해보고 그럼 이게 왜냐면 이제 보통 이게 미디어 아트니까 얘가 이렇게 쇼클립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잘 있구나 한 번씩 얘 잘 있나 가서 보죠. 그 어쨌든 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네. 좀 변동성이 커서 이 투자를 하는 분들은 조금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잘 모르면은 잘 모르고 들어가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특정 사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그 부분이 뭐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가격 결정 구조야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네. 그냥 지금 상태의 플랫폼 약관들도 이제 제가 NFT 아카데미에서 조금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뭐 거래소도 지금 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들을 했는데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약간이. 근데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책임이에요. 네. 자기가 알아서 얘가 저작권을 잘 하고 올린 프로젝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너무 그 부담이 클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잘 모르는 막 그런 외국 뭐 그쵸. 그런 뭐 무슨 프로젝트랄지 그리고 이런 이제 커뮤니티를 잘 이끌어가는 게 성패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망한 프로젝트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 페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시에서 프로젝트에서 이게 이제 개구리 페페랑 너무 똑같은 새드 프로그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 페페 저작권자가 이거 문제다. 저작권 침해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소송을 걸겠다라고 오픈시에 클레임을 해가지고 그 아예 프로젝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오픈시에서.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커뮤니티에 1,900명 정도가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어디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뭐 그런 이제 네네. 시리즈도 있는 거니까. 그럼 패소를 한 건가 보네요. 이쪽에서. 패소라기보다는 네. 그게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 네. 이제 매트 퓨리라는 사람이 저작권자인데 네네네. 그렇게 하니 이제 오픈시에서는 사실은 그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네. 그 피소가 되는 경우 미국은 아시겠지만 소송이 걸리면 뭐 천문학적 배상을 해야 되고 굉장히 번잡해요. 몇 년이 걸리고 또 이제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평판 리스크도 고려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소송이 자꾸 걸리고 저작권 체크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 최대 문제가 NFT 생기면, 거래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뭐 그런 게 싫으니까 그냥 아예 내려버린 건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만 결국은 피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법적인 보호 장치를 이렇게 좀 못 받은 그게 거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는 게 다 약관에 있어요. 아 그래요? 모든 이제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의 책임을 이제 투자자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는 일단 현재는 투자자 책임이 좀 큰 요소라고 본다면은 이 투자자들이 이제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뭐 체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플랫폼 약관은 정말 조금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특이하게도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NFT 콜렉션을 올려요. 그럼 그게 검증된 뭔가 이렇게 약간 조금 거라고 그런 봐야 게 되나요?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약간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 NFT 시장 자체도 좀 글로벌 이 시장에 좀 유동성 장세의 영향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인도 그렇고 이 시장의 좀 인기는 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장기적으로 이게 왜냐면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또 아무래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유를 이제 NFT가 이렇게 갑자기 확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네. 법적인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NFT의 법적 성격을 지금 이제 일반 암호자산 같은 경우 암호화폐들이 지금 거래소가 실명 계좌 인증된 데 4군데만 남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특정 금융 정보 거래에 관한 보고에 관한 법률인데 특근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격한 실명 계좌 인증 요건이 없으면 거래소들이 다 이제 못 영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이제 한 조정을 거쳤고 남은 데들에서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NFT는 만약에 그 가상자산, 네. 특근법상 가상자산인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것을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들도 역시 특근법에 적용을 받는 거래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암호자산의 네. 이제 일종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일 거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분분했었는데 네. 이게 유일무이하고 실물자산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은 암호자산이 이제 기본적으로 1대1로 통용되고 막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인데 얘는 콜렉션으로서 희소성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마켓플레이스들이 막 했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특근법의 개정 배경이 된 게 FATF라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작년 10월에 NFT에 대해서도 가상 자산에 해당이 되는지를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이거는 지급과 결제에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가상 자산이 될 수 있다. NFT가. 네. 그러니까 지급의 수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NFT가 사용이 되면 그거는 가상 자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다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NFT 프로젝트를. 굉장히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왜냐면- 지급과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확장 가능성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바로 트레이딩이 네. 뭐 서로 그냥 이렇게 교환이 돼도 괜찮은 건데 아까 보니까 뭐 팽수 같은 것도 뭐 뭐 몇 그렇죠. 이더리움 해가지고 예, 다 예. 팔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NFT 콜렉션 자체가 얘 팽수 아이템 요거 하나 요거를 근데 팽수가 돈처럼 쓰이진 않잖아. 근데 팽수가 돈처럼 쓰이진 않잖아. 팽수 NFT 돈을 팽수 안 얼마에? 바꿔주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커피 마실 때 팽수 대고 못 사 먹잖아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 NFT를 근데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에 쓰는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들끼리 네. 약간 지급 결제 같은 게 되잖아요. 네. 그 자기들끼리 막 팔고 사고 하니까 그쵸, 뭐 그런 이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NFT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토큰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체 발행하는 토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위험한 거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 본인들이 생태계 확장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하면 기존의 암호 자산과 다를 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게 애매한 거야. 그냥 네. 콜렉션으로 그냥 내 지갑에 내가 하나 넣어놓고 나갔지 맨날 이렇게 보고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어디다가 지갑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거래로 네, 가능한. 그거를 이렇게 내가 지급을 하고 내가 그냥 막 내 이거 가지고 말처럼 돈처럼 쓰면 문제인 거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그거를 나중에 그거를 꺼내서 네, 진짜 네, 나중에 그거 카페 가서 그냥 어디 카페 가서 페이로 결제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쓰면
이제 네. 특허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변호사님이 NFT 관련해서 좀 재밌게 좀 네.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